여당도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면요. 친박, 비박, 공천 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이게 도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하지만 당내에서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느냐, 좋은 사람 영입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조동호 홍보본부장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그 말씀 직접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마다 문 대표는 새로운 인물을 국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인물들이 새 정치를 연출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피를 수혈해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님, 직접 나서서 개혁의 피를 수혈해 주십시오. 네, 그러고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최근에 누구 이렇다 할 분을 영입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정치 인재다. 이런 말씀 보이지 않고 있네요. 거의 안 보이죠. 네. 그렇게 된 데는 저는 새누리당이 대단히 지금 현 전국 상황을 착각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 여권이 말이죠. 네. 이 지금 야권이 어쨌든 분열해서 3당 구도화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5% 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대거 새누리당 당선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전례 없이 보수가 네. 분열되어서 치렀던 과거 역대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보수가 한 덩어리로 분열되지 않고 치러지기 때문에 과거의 보수표를 다 합쳐보면, 의석수를 합쳐보면 180석에 육박했던 과거 총선의 경험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새누리당에 절한 것이 야권의 지지멸로로 인한 정당 지지율과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것. 네. 그리고 총선에서는 항상 균형추를 맞추려는 표심이 작용해서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여당을 견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후보에 찍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찍어줘야 됩니까? 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이 비록 야당이 두 개의 당으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이 완사이드한 180석, 200석은 나올 수 없는데,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으로 분열만 안 되면 네. 압승이다 라고 하고, 친박들은 박근혜 대통령만 따르는 사람들만 갖다 공천하면 100% 이건 이긴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그렇게 지금 박성원 부국장께서 엄청난 착각에 빠진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어제 180석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번 올 4월 선거 때 180석 과연 주위에선 동의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야권 분열은 우리에게 아마 선거에 득이 될 겁니다. 어렵지만은 180석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야당이 분열되었으니까 180석이 넘을 것이다. 이런 황당한 오류와 착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당에 과반수 넘겨주는 것도 하고 줄까 말까인데, 뭐 180억, 200석 그렇게 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망국법인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180석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180석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분화됐죠.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저 180석 논란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부러운 걸까요? 아니면 속으로 웃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떤 정치적 격번이 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통상적으로 죽는 소리를 해야 지지층이 결집하는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180석을 얻어야 된다. 이거는 목표보다 훨씬 위를 잡은 거거든요. 네. 이건 통상적인 선거 전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박성원 부국장도 짚어줬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의 어떤 야권 분열에만 기대서는 이 180석은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를 180석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야권의 분열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인재도 영입하고 또 공천 룰에서도 큰 타협도 이뤄내고, 네, 이런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목표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달하는 그런 움직임도 뒤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과 비박 사이에 공천룰을 갈등하면서 타협을 못하면 야당에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도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